자,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도 한반도 평화의 시대, 과연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옥석가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먼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경협주들이 꽤 많이 올라왔고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싶은 느낌도 네. 있었어요. 지금도 좀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떠세요? 뭐 오늘도 시세가 좋죠. 네. 경협주들이 그 증시에 이제 그 컨트레리 오피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반대 의견 이론인데 사실 오늘 개장 전까지만 해도 온통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. 그러면서 네. 뭐 삼성전자가 시중 자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많이 상승할 것이다.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은 좀 주춤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지배적 견해였는데 뭐 증시에서 항상 그 반대 의견 이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한 군데로 일치하면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인데 오늘 뭐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반대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그 바이오주가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강세일 때는 결국은 바이오다 그래서 도로 바이오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네. 지금은 도로 이제 경협주라는 지금 단어가 좀 떠올 정도로 다시 경협주들이 굉장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피크는 지난 월요일 날 같았는데요. 월요일 날 17개 종목이 경협주 가운데서 무려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좀 피크를 이뤘다가 클로즈아웃 날 이후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다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러한 흐름은 경협주들의 어떤 이러한 강세는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그 결론인데요.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물들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가 아직도 좀 남아있는 그런 네. 과정인데 뭐 지금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서는 뭐 그 개최지가 판문점 혹은 평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개최가 된다면 정말 빅 이벤트가 좀 될 수 있겠죠. 그렇죠. 뭐 남북 정상회담을 뛰어넘는 큰 이벤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전에 그 어떤 정상회담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들이 그 이전에는 정상회담 그 자체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좀 폭넓은 그러한 전방위적 그 협력이라는 그러한 그 결과물들을 끌어냈습니다. 그러면서 뭐 비핵화와 종전이라는 큰 이슈를 넘어서서 지금 회담의 성과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회담 이후에 지금 즉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이전 회담과는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시의 측면에서 좁혀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작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북한이라는 그 지리적인 여건이 갖고 있는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일단 우리가 그 어떤 북한의 어떤 면적의 크기를 봤을 때는 중국보다 굉장히 작습니다만 네네. 히토리가 좀 매장된 양이 중국보다 한 6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히토리라고 한다면 지금 뭐 북미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도 핵심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죠. 그렇죠. 네. 4차 산업혁명에 쌀과 같은 것이 이제 반도체 가끔 첨단 그러한 기기들인데 여기에 이제 히토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들어가죠. 없기 네. 때문에 뭐 이런 히토리가 세계 최대의 보유국이 바로 북한이자 그리고 광물 자원을 총 모아보면 지금 추산되는 매장량이 금액으로 봤을 때 한 1경 2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 단위는 많이 쓰지만 경단위는 네. 거의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 감이 안 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좀 광물 자원이 좀 묻혀 있는 그런 매장돼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값싼 노동력을 들 수가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그 과거 개성공단의 사례를 봤을 때 뭐 그 당시에 중국의 임금과 비교해 봤을 때는 중국 임금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네. 뭐 엄청나게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어떤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다면 이것이 뭐 엄청난 시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.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철도주들도 강세를 이루었습니다만 남북한이 연결된다면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뭐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이런 대륙과도 연결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DMZ의 또 뭐 가치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네네. 이제 DMZ가 평화적으로 개발될 경우에는 그 가치도 무궁무진하다. 그래서 좀 어마어마한 이 남북한 전체가 한 단계 아시아 전체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찌 본다면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도 이보다 더 큰 호재는 있을 수 없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시의 측면에서 좁혀서 본다면 지금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남북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네. 신용 등급을 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었죠. 그리고 분석 보고서가 한 15% 정도 단기간에 이제 한국의 증시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도 큰 호재고 또 한 가지 경협주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
뭐 계속해서 대장주 역할을 해오던 바이오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뭐 고점 논란이 있었죠. 네네. 그리고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이슈들,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슈도 있었고,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, 또 여기에 또 뭐 오늘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액분 후에 재상장을 하면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이러한 것도 좀 약간 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갈 곳 없는 오히려 부동 자금이 계속해서 좀 경협주로 갈 수밖에 없다. 그러면서 이제 경협주가 계속해서 이제 섹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경협주의 상승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오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좀 이렇게 돌아가는 차원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남북 경협주 혹은 대북 관련주의 섹터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. 네. 확산되고 있다. 이거를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넓어지고 있거든요. 네. 원래는 남북 경협, 그 다음에 뭐 건설, 인프라, 철도, 전기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통신도 나오고 조림도 나오고 농업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. 사실 이건 전 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을 정도여서요. 예. 어떤 섹터를 진짜로 봐야 되는 걸까요?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주 찾기에 시장이 좀 네. 분주할 수밖에 없고요. 뭐 어떤 우리가 과거에 큰 시장의 주도주가 나왔을 때, 큰 어떤 테마주가 나왔을 때 이 확산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네네.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확산된 종목군들을 보면 가장 덜 오르고 가장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우리가 항상 테마주를 매매할 때 좀 테마주스럽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. 가장 먼저 선두에 섰던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덜 빠진다. 그런 차원을 좀 받아들이시고요. 네. 계속 갈수록 이제 뒤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섹터들은 좀 발빠르게 우리가 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. 이런 짧게 오르고 많이 빠진다. 좀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그 테마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 기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. 그냥 투자 기법에 따라서 그 투자 전략이 달라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. 좀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인지를 한번 들어볼까요?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는 가장 핫했던 게 철도 관련주죠. 이것도 주죠.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네네. 사실 뭐 대오AL, 대아TI, 무슨 뭐 푸른기술 뭐 이런 종목군들이 뭐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만 뭐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며칠 만에 2배 이상 올랐죠. 그래서 지금 뭐 바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만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일정 정도 조정을 받으면 제가 봤을 때는 고점에서 한 20% 이상의 좀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네. 실질적 수혜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범현대가 관련주가 있습니다. 네, 네. 현대가가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대북 관련 히스토리가 있는 유일한 그렇죠. 기업이죠. 네. 그러니까 사업 경험이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 또 이제 관광 관련해서는 또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, 네. 뭐 실질적인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관련주들은 뭐 현대, 엘리베이, 금강산 관련해서 유일한 관련주죠. 지금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가 이제 액분 이슈로 지금 그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이기 네네. 때문에 거의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나머지 관련 뭐 여러 가지 현대건설, 현대산업, 현대상사, 현대상선 그리고 현대정보기술, 현대제철,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권에 놓으시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최근에는요, 그 조림 관련주들이 또 많이 네. 올라서 이것도 어제 네. 장 마감 후에 이제 그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네네.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. 네. 그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북한의 이제 살림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살림이나 조경 이런 부분들은 대북 관련 어떤 경제 제재 안에서 빠진다라는 그러한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뭐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급부상을 하게 됐는데 한솔, 홈데코, 자연광경, 성창기업 같은 경우는 또 과거의 대표적인 자산주로서 이제 네네.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국토의 0.1%의 땅을 갖고 있다. 그래서 어마어마한 나무를 갖고 있는 그런 네네. 회사이기 때문에 뭐 성창기업도 뒤늦게 참여를 했고요. 시공테크도 이제 조경 관련 대규모 설계 능력의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. 한 가지 섹터 더 볼게요. 사실 우리가 건설이나 인프라 이런 거 얘기하면 철도도 마찬가지고요.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네. 그런데 가장 그 남북 경협이 딱 재개가 됐을 때 바로 수혜를 받는 건 실제 남북 경협주잖아요.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. 그 기업들은 어떻게 보세요? 지금? 그렇죠. 저는 사실 오늘 개성공단 관련주를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. 네네.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좀 다 들어가기 부담스럽잖아요. 뭐 네. 철도 관련주는 너무 오르고 오늘 뭐 거의 상한가가 간 뭐 조림 관련주 이런 걸 좀 들어가기는 좀 벅찬 상황인데
사실 이 개성공단 관련주는 가장 실질적인 수혜주지만 먼저 올라가서 먼저 조정을 받고 다른 철도 관련주 이런 거 올라갈 때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고점에서 적게는 20-30%, 많게는 반토막 난 그런 종목군들까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좀 부담이 없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. 대표님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. 바로 그러면 개성공단 관련주 가운데 탑픽을 한 가지 골라본다면요. 저는 신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신원이란 종목은요, 그 개성공단 관련 진정한 대장주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개성공단에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. 네. 그리고 첫 번째로 진출했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규모로 운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아요. 그래서 개성공단 비중이 13% 정도 되는데 매출이 한 4천억 정도니까 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상태죠.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거 바이오주처럼 남북 경협조 안에서 순환매가 이제 막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에 이제 뭐 조림 관련주까지 갔으니까 네네. 다시 경업주가 갈 타이밍이다라고 좀 봤고요. 오늘 보시면은 그동안 조정받다가 이제 좀 대표적인 종목들, 좋은 사람들, 인디에프, 신원 다 양봉이 나오고 있는, 모처럼 양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노려보시고 오늘 진입을 하신다면 그 신원 같은 이러한 개성공단 관련주가 지금 딱 타이밍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진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북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